오늘도 김지엽 진보당 강주시당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엊그저께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발빠르게 강주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예. ACC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서 소위 말해서 타운홀 미팅.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제한이 없이 아무나 와라. 이거였는데 연락 받으셨습니까? 아니,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무나 다 원래 미팅을 하자는 게 타운홀 미팅의 원래 기본 취지였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초대를 못 받으셨어요. 진보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사실은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이제 군공항 역접 그걸 이제 다 사실은 50% 60%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못 받았다. 참여를 못 받았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 언제 하셨어요? 언론 보고 알았죠. 언론 보고 알았습니까? 언론 보고 예. 오후에 한다는데 한 1시간 전인가 예. 알았어요. 알았고 뭐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쪽은 뭐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네네. 다 이게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선정 기준은 뭘까? 이제 이런 좀 그래서 이게 광주에 와가지고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금호타이어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도 좀 와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렇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선정된 그 민주당 중심의 뭐 단체장 중심에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은 매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그 뭐 TV나 영상으로라도 혹시 그 뭐 짤을 쇼츠라도 네네. 혹시 보신 적 네, 있으신가요? 예. 그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매우 좋은 기회를 지역에서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대선 기간 동안에 시장님부터 비롯해서 우리 광주시의 그 대선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뭐 찾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대통령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 이럴 때 좀 구체적이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매우 추상적이고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로 이게 뭐 대통령도 뭐 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뭐 산업단지 뭐 지적만 하면 다 온다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를 대통령이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의견을 듣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저는 왔다고 보는데 뭐 상대방이 원하는 게 없으니 이게 아주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잘 뭐 제가 뭐 행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사실은 위원장님은 행정의 전문가라고 부를 정도로 한 20년 동안 공직 생활도 하셨고 공무원 생활도 하셨는데 행정 전문가로 봤을 때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뭐한 보면 지금 시장님이나 저기 도지사나 지금 이 했던 게 어떻게 시민들은 바라봐야 될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잠깐 예를 들어주신 건 그것도 이제 딱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행정 마인드로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실제로 뭔가 광주나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그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도 AI 무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어쩌겠다 하는 건데 그렇게 이걸 진짜로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과 이것이 광주에 도착하려면 어떤 것이 갖춰져야 되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이런 플랜들이 쫙 있어야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정은 없고 목표만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겠다라는 당위성만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정치적으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런 것만 있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황 파악부터 쭉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군공항 문제도 이게 이번 기회에 정부의 책임을 정부에게 뭔가 이 책임을 굉장히 좀 넘기고 새로운 좀 발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싶은데 이제 광주에서는 전남으로 옮겨라. 전남에서는 못 받겠다. 뭐 받으려면은 우리가 받으려면 더 많은 걸 주라.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걸 꼭 이전을 해야 되나? 저는 이걸 좀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시기도 하고 이번에 광주 공공항을 폐쇄하자. 폐쇄하고 이 병력은 어쨌든 분산 배치하면 나라가 무슨 큰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이기 때문에 분산이든 뭐 대구든 분산 배치하면 충분히 국방에는 문제가 없으니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군공항이 만약에 옮겨지거나 폐쇄하거나 그럼 부지에 대해서 뭘 할 거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야 이게 될 텐데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좀 더 신경 써 달라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TF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TF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이제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TF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논의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럴 때 좀 구체적으로 이거 좀 폐지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러한 뭐 부지를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뭐 좀 신경 써주시고 해주시라.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요구, 그 구체적인 답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뭐 TF 만든 것도 성과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죠. 이 위원장님이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너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이게 뭘 지금 그 타운홀 미팅에서 언론에서 지금 이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지역 언론에서는 그래서 타운홀 미팅에 가셨어야 되는데 손들고 왜 폐지하면 안 됩니까? 그냥 폐쇄하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재명 대통령 여기는 이제 실무자 성격의 대통령이니까 분명히 체크를 했을 거란 말이죠. 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으로 자꾸 프레임이 짜지면 책임이 광주 아니면 전남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굳어버린 거죠. 예. 정부는 심판자 역할에서 야 전남으로 옮기자. 전남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전남이 안 된다는데 뭐 광주 어쩔래 막 이래가지고 이 광주하고 전남의 싸움이 되는 건데 폐쇄를 하자는 결정권하는 정부에게 있잖아요. 양 전남과 광주가 폐쇄를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면 할지 말지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정부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손해 볼 게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그걸 세우는 데는 깨버리면 되는 건데 너무 이제 굳어 있어서 꼭 이전만을 해야 된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 사람들이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금 못하고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건 그거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재밌는 쇼츠가 하나 있어가지고 진보당 의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솔. 저는 22대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 주십시오. 최연소. 최연소. 이분이 지금 어떻게 이게 받은 건가요? 예, 그랬죠.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로 갔다가 이번에 이제 그 유성락 몇 분이 이제 그 비례대표가 정부로 가면서 그 자리가 이제 비어가지고 승계받고 진보당으로 지금 오신 계시죠. 그 손솔 의원은 혹시 어떤 전에 어떤 역할, 직업을 가졌다는가 어떤 뭐 커리어가 어떻게 됐나요? 직업을 가진 적은 그 정당인이셨죠. 원래 이하여대 때 총학생회장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사회운동을 쭉 해오시다가 졸업하고 바로 정당운동으로 들어와서 꽤 오래됐어요. 나이는 어리시지만. 약간 용해인 의원이랑 성격이 약간 비슷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뭐 오시자마자 어쨌든 우리 진보당의 전신이었던 당의 그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제 흑수저당이라고 해서 지금은 청년진보당이 표현하지만 그 청년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 당 대표도 하시고 그쪽 정치활동, 사회운동 해오시다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되신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눈여겨서 이제 앞으로 한번 봐야 될 기대됩니다. 주요 그 진보당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잠깐 다뤄봤고 자 하나만 더 이제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만 자 오늘 뭐 프랑카드를 하나 이제 현수막을 거셨다고 이야기를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었는데. 자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12.5천억 정도 해서 뭐 최대 50만 원, 적게는 한 25만 원 정도가 지금 부과된다는 추경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더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고. 예. 어떤 내용인가요? 광주시에서도 좀 보태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저 국가만 바라보지 말고 광주 시민의 그 생계나 민생 문제는 네. 광주시에도 좀 책임 있게 봐라. 네. 물론 광주시가 돈이 많이 없습니다. 예, 예. 없더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예, 예. 좀 보태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요구한 거죠. 예. 야, 그렇죠. 민생의 목 지역이니까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예. 좀 뭔가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그러면 진짜 시장이 줄일 건 진짜 줄이고 예. 남겨서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대통령이 실무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연하게 정치만 알았던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단체장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도 눈을 좀 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무 위주의 인물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아는데 하여튼 그래서 진보당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죠.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좀 시민들의 그 삶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네. 노력하고 없는 네. 돈을 네. 아껴서 어떻게든 네.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이게 그런 관점에서 봐지지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바라보고 정부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 자기가 먼저 뭔가를 해볼 도리를 하는 것이 일단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좀 그런 요구를 현수막을 좀 걸었습니다. 아, 그냥 봤을 때는 아이고 뭘 또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시장이 당연히 그 계획된 예산에서 그렇죠, 예. 아껴 쓰고 남기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아닌가? 거기 아껴가지고 남은 걸로 뭘 해주고 근데 강주시는 계속 하는 말이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돈. 그렇죠. 뭐 아끼고 세워나가는 거 막고 이제 이게 시장의 역할이 아니었던가 이제 눈뜨게 된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보당의 약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 시민들에게 머릿속에 팍팍 바뀔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